위가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60대 이상에서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네, 실제로 위내시경을 해보면 위염이나 위축성 변화가 자주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 점막이 얇아지니까 더 쉽게 손상되고 회복도 느려지죠.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이 위 건강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음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가 자주 쓰리거나 더부룩할 때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위 점막 손상을 줄여주고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전분이 풍부해서 위 속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위산이 점막을 직접 자극하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속쓰림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또 소화도 비교적 잘 돼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든든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셋째, 바나나와 사과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위에 자극이 적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속이 예민한 분들이 먹기에 좋습니다. 사과도 소화가 잘 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돕고 위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다만 사과는 너무 신맛이 강한 품종보다는 단맛이 나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두부와 흰살 생선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회복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위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 좋은 대안이 바로 두부와 흰살 생선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고 흰살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은 높아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정리하면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고구마, 바나나, 사과, 두부, 흰살 생선은 모두 위를 보호하고 소화를 돕고 부담을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위가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해진 60대 시니어분들께 꼭 권하고 싶은 식품들이죠. 흔히들 따뜻한 죽을 자주 드시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있습니다. 특히 현미죽보다는 흰쌀죽이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또 기름이나 고추기름을 넣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첫째,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는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위에 부담을 주고 위산이 위로 역류해서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근육 힘이 약해져서 이런 현상이 더 잘 생깁니다. 둘째, 커피와 녹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루에 두세 잔 이상 드시는데요. 카페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속이 쓰리거나 위벽이 자극을 받아서 더부룩함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술, 특히 소주와 맥주입니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 염증을 유발합니다. 맥주는 탄산까지 들어있어서 속을 더 팽창시키고 소주는 도수가 높아 위벽을 자극하죠. 잦은 음주는 위염, 위궤양뿐 아니라 위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넷째, 짠 음식입니다. 젓갈, 김치, 라면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한국은 짠 음식을 즐기는 문화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다섯째, 탄산음료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위 속을 갑자기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트림이 자주 나오고 속이 더부룩해지죠. 또 당분이 많아 비만과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카페인, 알코올, 탄산이 들어간 음식은 위 건강을 빠르게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이런 음식은 가급적 줄이고 담백하고 부드럽게 소화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즉, 순한 식단 천천히 꼭꼭 씹기가 위 건강의 기본이네요. 이번엔 대장으로 넘어가 보죠. 요즘 60대 이상 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게 변비, 그리고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 발견되는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변비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대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아까 말씀해주신 물 한 잔, 걷기, 복부 마사지 외에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10분 정도는 꼭 화장실에 앉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 장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설령 당장 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꾸준히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장이 점점 규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둘째, 섬유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에 약 20에서 25g 정도의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섬유질은 장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밀어내주기 때문에 원활한 배변에 꼭 필요하죠. 현미밥, 콩류, 각종 채소와 과일,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가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매 끼니에 조금씩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물만 드시기 힘들다면 보리차, 현미차, 결명자차 같은 따뜻한 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차들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찬 음료보다는 따뜻한 차가 장 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정리하면 아침 배변 습관, 섬유질 풍부한 식단, 따뜻한 차 마시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장이 활발해지고 변비나 더부룩함 같은 불편함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유산균은 약으로 먹는 게 좋나요? 음식으로 충분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첫째, 발효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좋은 균들이 장 속에 들어가면 나쁜 균의 증식을 막아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영양 성분은 소화를 돕고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요. 둘째, 유산균 보충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효식품만으로는 균의 양이나 종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면 안정적으로 필요한 균주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 보충제는 장까지 살아서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나 설사 같은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효식품은 자연스럽게 맛있게 즐기면서 좋은 균을 얻는 방법이고 유산균 보충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보충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면 장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60대는 치아 문제 때문에 발효식품을 많이 못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충제가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맞습니다. 균주마다 효과가 달라요. 예를 들어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지지는 설사 예방에, 비피도박테리움은 변비 개선에 더 좋습니다. 그러니 개인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엔 영양제 이야기인데요. 60대 분들이 내가 도대체 뭘 챙겨야 하냐 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맞아요. 영양제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필요한 걸 딱 맞게 챙겨야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그리고 근육 기능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하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챙기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장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좋아요.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보충제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또한 미각과 후각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 해산물, 견과류 등에 풍부하니 식단에서 신경 쓰는 것도 좋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 생성량이 줄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는데 코엔자임 Q10을 보충하면 활력 회복과 심장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은 Q10이 더 부족해지기 쉬워 보충이 권장되기도 해요.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과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쉽게 피곤해질 수 있어요.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 신경 안정에도 관여하므로 시니어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다양한 곡류, 채소, 육류, 달걀 등에 들어있지만 필요에 따라 복합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기도 합니다. 아, 비군 얘기는 잘 안 하시던데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 입안이 잘 헐거나 피로감이 큰데 비군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럼 꼭 피해야 할 건 없나요? 물론이죠. 과용이에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하루 4000 IU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고칼슘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혈액 검사와 상담을 통해 맞춰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감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3, 4일이면 나았던 감기가 지금은 2주 이상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방어군 역할을 하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중요한 면역세포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싸워줄 병력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감염에 노출되더라도 젊은 사람보다 쉽게 병에 걸리거나 더 오래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거나 감염이 생기면 몸은 염증 반응을 통해 빠르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회복하는 힘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예전에는 며칠 만에 회복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낫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면 염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감염이나 상처가 생겼을 때 불이 난 상태를 진화시키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죠. 이런 만성 염증은 면역 기능을 더 약화시키고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감기에 걸렸을 때 도움이 되는 생활법은요? 우리 몸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을 억지로만 드실 필요는 없고 국이나 보리차, 옥수수차 같은 차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갈증이 나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면역세포도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닭고기, 달걀, 두부 같은 부담 없는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곁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숙면을 취할 때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게 가장 좋지만 부족하다면 2, 30분 정도 낮잠을 통해 보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 호르몬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산책, 가벼운 명상이나 호흡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면역력을 평소에 유지하는 게 감기를 빨리 이기는 지름길이군요. 오늘은 위와 장 그리고 면역력까지 이어지는 건강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론은 딱 두 가지네요. 첫째, 음식은 부드럽고 균형 있게. 둘째, 몸은 매일 조금씩 움직이기. 네, 그리고 부족한 건 영양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답입니다. 우리 시니어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씩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